あれなんですよ。ちょっとね、イエスノーとかなんかそういう次元でちょっとこう語ってほしくないっていうか、もう必然的にもう来てるし、でもうこれ第3次なんですよね。数えると第3次韓流コンテンツブームで、3回来たらもういよいよもうそれってブームとか言ってんじゃなくてもうずっとあるんじゃないのっていう僕の気づきです。でなんか今回こう本当にこうブームでなったっていうよりかはなんかこうそこにこうねずっとあったものに気づかされたっていうかね、だから発見って感じなんですよ。なんかもうそこにこうあるところにこう行き着いたなみたいな。で故に、もう定着実はもうしてて、でそういう事実にこう今日本中気づい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がまあ私の意見ですね。特にまた音楽に関しては世界中が今もちろんパラサイトも含めて映画でアカデミー賞取ったのがありますけど、なんかなんだすごかったじゃんって、であとブームって言っとけばちょっとほっとしません？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保たれたような感じがして上から見れるじゃないですか。ブームなんだよねってことはイコール去るよねっていう言い方な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今正直に言いますと世界的に韓流っていう言葉を使っているのが日本しかあんまりないんですよ。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2020년 세계 소프트파워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과 유니콘 기업수로 세계 6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기사에 재미있게 반응하는 일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살펴보기 위해 이해하기 쉽도록 세 가지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하드파워, 사회 일반 군사력, 경제력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국가의 소프트파워, 사회 일반 정보, 과학이나 문화, 예술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정보화 시대는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의 도구와 이것을 적용할 기회까지도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벤처 기업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힘을 측정하는데 경제와 군사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지만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 나라의 소프트파워입니다. 현재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일반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전 세계 K-팝, K-드라마, 한류 열풍의 힘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에 약진에 힘입어 소프트파워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영국의 월간지 모노클의 기사와 일본 댓글까지 한 번에 보겠습니다. 한국, 독일에 이어 소프트파워 세계 2위. 영국 월간지 모노클 최신호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했습니다. 모노클은 27일 2020년 12월 2021년 1월호에 실린 소프트파워 슈퍼스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각국의 소프트파워를 평가하고 순위를 붙였습니다. 모노클은 올해 바이러스에 의해 전통적인 소프트파워의 평가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여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세계 문화유산의 방문객과 유학생, 올림픽 메달 수혜 등의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조사 방식 대신에 지난 1년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주목할 것을 이룬 10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A, 독일은 A1에 이어 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영화,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붐, 삼성이나 LG, 현대 등 글로벌 브랜드의 존재, 세계적 모범이 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모노클은 독일과 한국에 이어 프랑스, 일본, 대만,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스, 캐나다 소프트파워 톱10을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라면 단연 1위는 미국, 과감하게 노력한다고 해도 정의가 애매해. 선택한 사람이 주관이네요. 이런 자료를 잘도 찾았네요.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순위는 보도하지 맙시다. 이것은 너무도 비굴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이것이 만약 일본이 1위 또는 2위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 느낌도 느끼지 않는군요. 이것이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어쨌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숨을 거는 나라이니까. 올해 바이러스에 의해 전통적인 소프트파워의 평가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변명하는 것은 괜찮은 평가가 아닌 결과라고 의미하는 것입니까? 왠지 모르게 정보 발신이 눈에 띄었다. 일본도 상위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기뻐해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글쎄 K방역이라든가 상당히 세계에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축하한다고 축하해주는 것이 좋은 것일지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순위회사가 늘어나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별, 기업별 순위가 대유행입니다만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파워로 말하면 독일의 제품은 믿을 수 있지만 예능, 음악 등의 문화면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은 현대자동차도 최근 브랜드 파워를 붙인 후 예능면에서는 BTS도 세계적으로 유행해진 때문에 올해는 한국이 1위라도 좋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심사 항목의 기준은 있는 것이지만 심사자 개개인의 생각에 순위가 바뀌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이 1위라고 어느 나라가 몇 위라고 잘 이해되지 않는 순위입니다. 독일이 1위 이유가 궁금했다. 독일이 한국보다 위인 이유 정도는 써줘야 기사로는 불합격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일까? 세계를 제치고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이 세계 2위? 게다가 소프트파워란 애매한 기준을 지나서 평가 기준이 불명, 슈퍼스타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코로나는 관계없다, 한국은 치료제 등 개발하고 있지 않다, 검사약은 메릴랜드 주지사의 아내의 강권으로 구매했지만 50만 세트의 문제가 있고 재고 더미를 쌓아 올렸다, 10억엔의 적자를 내고 있다, 쓸모가 없었는데 평가를 하는 거야? 모라크는 독일과 한국에 이어 프랑스, 일본, 대만,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스, 캐나다 소프트파워 톱10을 평가했다. 아니, 한류는 알 수 있지만 독일 뭐가 있나요? 유럽 순위라면 일본인이 모르는 독일도 있는 것이지만 한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글로벌이겠지만, 보통 미국이 1위로 알고 있지만 그거 하나? 한국에서 돈을 받는 것 때문에 한국을 눈에 띄는 순위로 하고 싶었는데 1위 순위는 불편했기 때문에 독일을 1위로 했는가? 그래도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 유니콘 기업 수 세계 6위, 일본보다 많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벤처 기업을 의미합니다. 유니콘 기업의 보유수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상회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6일 미국의 정보기술 매체 CB 인사이트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세계 유니콘 기업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500개이며 이 중 한국 기업은 11개사로 기업수 기준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242개로 1위, 중국이 119개사로 2위였습니다. 이어 영국, 인도, 독일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일본을 앞섰지만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72.2%를 차지해 미중과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좋지만 국제법이나 국가 간의 약속 지킵시다. 일본 중독. 일일이 일본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 삼성도 현대도 표절이라고 얕보고 있는 동안에 터무니없는 위협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 기사 좋았겠죠. 나라가 없어지면 뭐든 사라져 없어집니다만 북쪽에서 흡사병이 없으면 좋지만 일일이 이런 기사 머릿기사에 띄우지 말아라. 무엇이든 일본보다 위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비굴한 나라. 반드시 일본과 비교를 하는군요. 지나치게 기업에 치우친 이상한 나라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에게 일본인은 전혀 관심 없으니까. 기사와 댓글 잘 보셨나요? 간혹 이런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을 올리면 일본 반응 따위 지겹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댓글을 봐도 한국 기사 따위 지겹다 라고 말하는 일본인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겹다 지겹다 하면서 굳이 이 기사에 댓글을 다는 자체가 관심인 것입니다. 일본은 80년대 후반기 그 당시에 일본이 미국을 넘어설 정도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자랑했었고 그 힘으로 일본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소프트 파워가 아시아 최고를 자랑했었습니다. 하지만 버블 경제의 호황에 거품이 빠진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고 그 당시 축적해놓은 자본금으로 해외 투자를 상당히 하고 유로화가 아닌 엔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면서 정말 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낀 상태로 몇십 년을 버티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상황을 수많은 언론과 방송을 이용해서 일봉을 만들어 국민들을 세뇌시켰죠. 일본은 아직도 세계 최고다. 일본 문화는 세계에서 모두 좋아한다. 일본은 아직도 잘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의 주인공은 일본이어야 하는데 왜 한국이야란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그 나라의 뉴스와 방송 등 매스컴이 현실보단 일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세력들은 일본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의 좋은 평가가 나오면 그것은 국뽕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한국은 절대 미국과 일본을 이길 수 없어. 무조건 미국과 일본의 이야기가 맞다고 본인들이 사는 한국을 비하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일본의 우익과 한국의 우익은 쌍둥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끔 보면 그들의 한국 사람인가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요즘은 미국의 트럼프 패배는 부정선거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한국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한국 총선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했던 세력들이죠. 그들이 한때 미 백악관의 한국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청원까지 했었죠. 정말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미국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한국 청와대 게시판에 부정선거라고 청원이라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